저도 항상 의문이었던 점인데 뭐냐면 왜 스케일링을 찬물로 진행할까 하는 점이에요. 우리 치과 의사도 시멘트를 써요. 시멘트를 쓰는데 이러면 시멘트 인식이 좀 단단하고 튼튼하긴 하지만 좀 더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오늘은 2025년 4월 16일이고요. 오랜만에 또 진료복을 입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입었던 것 같고 오늘이 두 번째 같은데, 제 말만 많은 백수 유튜버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되니까 또 본업 관련 얘기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준비하게 된 거는 재밌고 신기했던 기억이 하나 떠오르기도 했고, 또 최근에 다이어트 막바지다 보니까 거의 밤에 주제를 세부적으로 시나리오를 짜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어요. 이런 게으름을 핑계로 편한 얘기 한번 하고자 본업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치과 의사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신기한 사실들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할 건데 사실 첫 번째만 좀 신기한 내용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직업 소개 같은 느낌이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전달력을 위해서 마스크는 바로 벗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의료봉사를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의료봉사를 갖고 여러 무료 진료를 진행하던 도중에 스케일러가 잘 안 됐어요. 스케일링 하는 도구.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팀장 치과의사 선생님이 거래하시는 재료상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고쳐주셨고, 고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대화를 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들었어요. 저도 항상 의문이었던 점인데 뭐냐면 왜 스케일링을 찬물로 진행할까 하는 점이에요. 스케일링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 스케일링은 목적이 두 가지거든요. 큰 목적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치석 제거, 두 번째가 잇몸 자극, 잇몸 마사지, 이렇게 해요. 이 두 가지를 다 잘 수행하기 위해서 스케일러를 우리가 주로 대는 곳은 치아와 잇몸의 경계부, 여기를 많이 만지게 되죠. 그 부분이 참 안타깝게도 치아의 구조를 보면 치아 머리는 한 겹이 더 모자가 씌워져 있어요.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성분적으로 99% 경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치아 머리에는 흰 모자가 하나 덮여져 있는데 이 부분이 뿌리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서 뿌리로 이어질 때 이 모자가 끊겨요. 치아 모양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나멜이라는 모자, 우리는 범랑질이라고 부르는 모자가 없는 뿌리 부분은 시림에 대한 느낌이 조금 더 예민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찬물도 괜찮고 아이스크림도 잘 드시던 분들이 스케일링 하면 유독 시려지고 처음 느껴보는 시림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스케일링을 해주면서도 혹은 받을 때도 스케일링 좀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온수 스케일링이 개발되었다. 바로 제가 물어봤죠. 그동안은 왜 온수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온수로 해도 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니고 그 사장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온수로 기계를 돌려서 시작을 해도 그 얇은 관을 고속으로 지나서 오다 보면 열이 식는데요. 그래서 입안에 나올 때 찬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따뜻한 물도 차갑게 결과적으로 나오니까 따뜻한 물을 안 쓰고 그냥 미지근한 물 써서 찬물 스케일링을 한 거였던 거죠. 그거 듣고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기술이 발전해서 온수로 나올 수 있는, 온수라고 해서 뜨거운 정도는 아니지만 미지근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따뜻한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스케일러가 개발됐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제 지식의 한계로는 이 스케일러가 초음파를 이용하거든요. 초음파는 진동도 있고 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음파 열을 감당하기 위해서 찬물을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찬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었다니 좀 신기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얘기해 볼 건, 치과는 재료를 정말 다양하게 쓰거든요. 사실 우리가 고3 때까지 공부하면서 볼 수 있는 재료는, 경험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그나마 어릴 때 써보는 찰흙, 물감, 아니면 고무, 또 뭐 있을까요? 책은 종이니까 종이, 기술 과정 시간에 나무 같은 거 좀 썰어보고, 아니면 뜨개질 실 같은 거 좀 써보고, 이 정도가 한계일 것 같은데, 치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을 다뤄요. 여러분들이 치료 계획 결정할 때도 많은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기도 하죠. 뭐로 할 거냐, 지르코니아 할 거냐, 포세린 할 거냐, 금 쓸 거냐, 일반 은 쓸 거냐, 합금 쓸 거냐, 막 다양하게 들으시지만 그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재료를 써요. 근데 제가 두 번째 신기한 점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치과 의사도 시멘트를 써요. 시멘트를 쓰는데 이러면 시멘트 인식이 좀 단단하고 튼튼하긴 하지만 좀 더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물론 당연히 공업용 시멘트를 바로 쓰는 건 아니고 의료용 시멘트라 그래서 소독 단계가 더 높은 그런 재료를 써요. 어디에 쓰냐면 신경치료하고서 치아와 몸이 연결되는 부위를 막는데 시멘트를 써요. 시멘트도 물론 성분이 다양하고 종류가 다양하지만 치과에서도 시멘트를 쓴다는 사실이 저는 좀 배울 때, 재료학에서 배울 때 신기했어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요. 여기에 이어서 신경치료에 대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신경치료라는 말은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셨고 개념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치아 내에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감염이 돼서 그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속을 깨끗이 한 다음에 재료를 채워 넣어서 마무리한다. 이 정도 개념은 많이들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 덧붙여서 의학적 지식, 치의학적 지식을 얘기해드리면, 우리가 하는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을 제거하고 기다리고 또 그 신경이 들어있는 관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과정은 사실 회복을 시키는 과정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깨끗이 청소하고 소독하는 거고, 실제 회복은 몸이 해야 해요. 우리는 염증이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거나 감염이 되지 않도록 깨끗이 소독을 하거나 이런
뭐랄까 건강하게 기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염증이 해소되고 피가 빠지고 면역을 하는 건 자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신경치료 기간이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데이로도 끝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4번, 5번 방문을 해도 아직 회복이 안 돼서 좀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물론 우리가 보조적으로 항생제나 소염진통제를 쓸 수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의 자생, 스스로 면역하는 능력에 도움을 주는 거지 실제로 치료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사실도 하나 덧붙여서 신경치료에 대해 얘기를 드리고, 용어에 대한 얘기도 하면 신경치료 이러면 뭔가 신경에다 주사를 놓는 것 같고 없던 신경을 살려내는 것 같고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좀 무섭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따끔따끔거리는 느낌이라서 그런 건지 용어가 바뀌었어요. 근관치료라고. 근은 뿌리란 뜻이고 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관, 길다란 관. 그래서 뿌리 속에 있는 관을 치료한다 해서 그 속에 신경이 들어있으니까 신경치료도 물론 괜찮은 표현이지만 용어는 바뀐 지가 꽤 됐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대중적인 신경치료가 아니라 근관치료라고 표현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많이들 전환해 주시면 좋겠어서 한번 덧붙였고요. 세 번째 얘기는 두 번째 얘기와 조금 이어지는데, 치과 의사들이 물론 이 시대 자체가 투잡의 시대라서 투잡, 쓰리잡 이렇게 다중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만 참 치과 의사들이 뻘짓을 많이 해요. 뻘짓이라 하면 이제 꼭 돈벌이가 아니더라도 조금 직업에 가까운 느낌까지 파고드는 취미생활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얘기를 꺼냈는데, 뻘짓을 왜 이렇게 많이 할까? 뻘짓하는 게 신기한 건 아니고 뻘짓을 많이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신기한 점인데, 먼저 뻘짓을 많이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경제적 안정성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학생 때부터 의치대를 꿈꾸는 이유도 저점이 높아서겠죠. 사실 돈을 왕창 벌고 싶다, 경제적으로 엄청 성공하고 싶다 하면 사업을 해야겠죠. 뭐라도 갖다 팔고 아이디어 내고 창업하고. 하지만 의사치과 의사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저점이 높은 장점이 있으니까 안정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게 뻘짓을 새롭게 시도하는데 꽤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로 의사들보다도 치과 의사들이 뻘짓을 많이 하는 이유를 보면 잔업이 없어요. 잔업이란 게 많이들 응급으로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응급이 의사들에 비해서는 거의 없지만 그거에 더하여서 잔업이 없다는 뜻은 뭐가 있냐면, 의사들을 예로 들면 환자가 오지 않은 상태, 환자가 집에 돌아가서도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 채취한 검사 결과, 그거에 대한 분석, 혹은 랩과의 소통, 병리과에 보내고 피검사 결과 보내고 받고, 아니면 어떤 재료 보내고 받고. 우리도 물론 기공소랑 소통을 하지만 치과 의사의 가장 큰 차이는 환자가 여기 내 앞에 존재하지 않을 때 할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치료 계획 따로 세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치료 계획이란 게 처음에만 짜는데 오래 걸리지 많은 환자를 보다 보면 점점 더 짜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교정같이 긴 텀을 두고 하는 치료가 아닌 이상 그 속의 세부 변수들이 짧은 시간 안에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긴 계획을 짜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하나씩 해치우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변수가 중간에 발생하면 바로 대처를 해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퇴근하면 거의 자유로워요. 교정과 선생님들은 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들은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나 치감모, 또 교정 계획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많아서 잔업이 있으신지, 저는 일단 지금은 교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치과 의사는 잔업이 없어요. 그래서 또 뻘짓을 많이 하는 것 같고, 퇴근 후에는 자유니까. 세 번째가 이제 신기하다면 신기할 수 있는 점인데요. 어쨌든 우리는 외과예요. 손으로 해서 손이 굉장히 개발이 되죠. 손기술이 개발이 된다는 거는 일상에서 꽤 쓸모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많아져요. 이거에 더해서 아까 2번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재료를 쓰게 되죠. 시멘트만 소개를 했지만 틀니를 만드는 단단한 레진도 있을 거고, 치아에 때우는 빛을 쬐서 만드는 레진도 있을 거고, 아까 잠깐 설명한 이를 덮는 재료들 뿐만 아니라 본 뜰 때, 인상 뜰 때 이 아이스크림 같이 물었다가 쩍 하는 고무 같은 것도 있고, 실리콘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아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해보세요 교합 체크하는 종이들, 심스타, 교합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도구들 굉장히 조그맣지만 끝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겨서 칼 같기도 하고, 길이 측정하는 도구 같기도 하고, 어떤 부위에 잘 쑤셔지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걸 자르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다양한 도구들, 이런 걸 쓰면서 손술기가 들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것도 있고, 또 더하여서 어떤 게 있냐면, 치과 의사들은 너무 치뽕에 취한 것 같아서 조금 얘기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불도 쓰고 물도 쓰고 얼음도 쓰고 고속 회전하는 기구들도 쓰고 이렇게 막 다양해요. 아까 말한 포세린이란 재료는 흙 같은 걸 구워서 유리처럼 만드는 건데, 이 몇백 도 되는 열에 구워야 되니까 열 쓰고, 또 틀니 만들 때 몰딩 같은 거 하면 그냥 라이터 켜서 불 대고 토치 같은 거 지져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뜨거운 물에 담궈서 약간 연화시켜서 만지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시린 거 테스트 위해서 얼음을 쓸 때도 있고, EPT라 그래서 신경이 살아있는 걸 보기 위해 전기를 쓸 때도 있고, 또 보비라 그래서 전기 자극을 통해서 혈관 지혈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술기도 들고 재료도 많이 쓰는데 더하여서 분야도 다양해요.
얼음, 물, 전기, 불 너무 잘 안 갔나요? 하여튼 이런 걸 막 많이 다뤄볼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세부 분야를 파고들기 위해서. 최근에는 거의 뭐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또 뼈 이식 관련 혹은 임플란트 재료 관련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계속 추가적으로 내기가 좋은 직업 환경인 거죠. 마치 직업 소개처럼 됐지만 이러한 환경들이 치과의사를 뻘짓하게 만들고, 그게 나름 신기한 포인트 같아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저 거울 하나 잡고 오른손으로는 징징거리는 거, 밍밍거리는 거 쓰게 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술식, 또 다양한 분야의 것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스케일링 할 때 물이 차가운 이유. 두 번째, 치과에서 시멘트도 쓴다는 얘기. 세 번째, 치과의사들은 다양한 경험 때문에 뻘짓을 많이 한다. 이 얘기가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셔도 좋고요. 혹시 제가 한 얘기 중에 정정하고 싶거나 덧붙이시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거 역시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역시 본업 얘기하는 게 재밌고 편하긴 하네요. 끝입니다.